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두 번째 시간으로 제한된 범위, x의 범위를 제한했을 때요. 그때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일단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우리가 범위를 이번에는 x축 전체가 아니고 x의 값을 s라는 값에서부터 t라는 값까지 우리가 범위를 제한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일단 주어진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1단계로 이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2차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a의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 이 꼴로 표준형으로 변환을 해야 돼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변환하는 것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봤죠. 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떤 핵심 정보, 이 표준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2차 함수의 꼭지점과 중심축을 잘 고려하면서 그래프를 일단 그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려보면 자, 다음과 같아요. 자, 얘들아 잘 봐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꼭지점은 자, P, Q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은 P, Q니까 이 중심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중심축은 여기가 되겠죠. 얘가 P, X 이꼴 P라는 이 직선이 바로 중심축이 되겠죠. 중심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X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주어졌냐면 X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주었어요? X의 범위가 S 값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T 값은 여기 있죠. 지금 프린트가 좀 예쁘게 안 돼 있는데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그래프를 다 고려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만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즉 x 이꼴 s에서부터 x 이꼴 s에서부터 x 이꼴 어디? x 이꼴 t 이 범위 안에서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 범위 안 x 이꼴 s와 x 이꼴 t 이 범위 안에서의 그래프는 어디밖에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그래프는 여기 x 이꼴 s에서 걸리는 이 그래프의 점에서부터 x 이꼴 t에서 걸리는 이 그래프의 점까지만을 우리는 보겠다라는 거죠. 요만큼만을 그래프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래프는 무시하고 버리겠다는 거죠.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그래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볼게요. 자, 최대값이 어디에서 존재할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보시면 이 그래프의 점들의 y값이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예요? 여기에요. 여기죠. 이 점에서의 y값을 뭘 갖는 거예요? 최대값. 기호로 앞으로 최대값은 기호로 대문자 m, 최소값은 기호로 소문자 m이라고 써요. 맥시멈, 미니멈.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서 갖는 거죠. 즉 함수 f의 x 자리에 뭐를 넣은 값이에요? t를 넣은 값이 최대값이 되겠네요. 이 그래프에서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에요? s 자리에요? 아니죠. 가장 낮은 아래로 가장 낮은 지점 꼭지점이죠. 그래서 이 꼭 지점에서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최소값 스몰 m을 갖고 그러면 x자리에 뭘 넣은 거예요? 꼭 지점 x좌표 p를 넣은 거겠죠? 그래서 q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얘들아 중심축 p가 어느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x의 범위인 s와 t 사이에 중심축이 있을 때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반드시 중심축의 y좌표, 즉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일 수밖에 없네요. 최대값은 중심축으로부터 범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멀리 멀어져 있는 값이 최대값이 되고 작게 멀어진 값은 최대값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중심축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축으로부터 범위의 경계가 멀면 멀수록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최대값을 갖는다. 반대로 위로 볼록인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축에서 최대값, 멀어질수록 최소값을 갖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맞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맞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의 중심축이 x 이꼴 p인데 자, 범위가 x의 범위를 이번에 어떻게 줬냐면 SST까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S가 여기 있어요. S는 우리가 주기 나름이니까 일단은 제공될 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즉 중심축의 오른쪽에 벗어나 있죠. 여기가 S일 때의 그래프점이고 그 다음 T일 때 T는 요거죠.
t일 때, 즉 우리는 x의 범위는 SST까지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t일 때 그래프 점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고려하는 그래프의 범위는 영역은 바로 S에서 걸리는 이 점에서부터 X값이 T일 때 걸리는 이 점, 요 점까지의 그래프, 요만큼만을 우리는 그래프로 인정하고 이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전에는 여기를 최소값으로 했지만 이제 꼭지점의 좌표는 최소값과 상관이 없는 그래프가 되었죠. 그래서 S와 T만을 볼 때, 자 어때요? 최대값은, 즉 그래프가 가장 높은 지점, y값이 가장 높은 지점은 어디예요? 바로 이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을 갖고, 최대값의 즉 함수값은 뭐예요? x자리에 얼마를 넣는가? x가 t일 때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ft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x자리에 s가 들어갔을 때 이 점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x자리에 뭘 넣은 거예요? s. s일 때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중심축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중심축은 고려 대상이 아니죠. 자, 그래서 자, 중심축을 벗어났을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벗어날수록 최대값이 되고 적게 벗어날수록 최소값이 되네요. 아래로 볼록인 형태일 때는. 만약에 위로 볼록인 형태일 경우는 어때요? 위로 볼록인 형태일 때는 우리가 중심축으로 멀리 벗어나면 멀리 벗어날수록 최소값이 되고 적게 벗어나면 적게 벗어날수록 최대값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차분하고 친절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제 2번만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고 동영상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2차 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고 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음에 주어진 범위 안에서 구해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뭘로 바꿔야 돼? 그렇죠.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죠. 1단계 표준형으로 바꾸자. 자, 그러면 y는 2창 x제곱 마이너스 4x 1창 써주고 상수항 바깥에 빼주고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는 나가서 2와 만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완전 제곱식이 되어주면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로서 표준형이 완성되네요. 자, 그러면 이것의 꼭지점은요. 꼭지점은 얼마?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는 1로서 아래로 볼록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프 x축 이런 거 할 때 최대 최소할 때 여러분들 조심할 건 아닌데 팁을 주자면 x축, y축 그리지 마세요. 그냥 꼭지점과 최고창의 개수만을 가지고 그래프만 그리세요. 이렇게. 그럼 꼭지점은 여기에 위치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2,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 되겠고 중심축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 x 이꼴 얼마예요? 2인 지점이죠. 자, 이제 범위를 집어넣을 거예요. 범위는 어디와 어디 사이예요? 1과 4 사이라고 그랬죠. 중심축이 2야. 그러면 x 값이 1인 값은 어디에 존재하겠니? 여기가 2니까 왼쪽으로 한 칸간 이 정도의 x 이꼴 1이라는 점이 있겠죠. 걸리겠죠.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중심축이 2야. 3, 4 두 칸 오른쪽으로 갔을 때 한 이 정도 점에서 걸리겠죠. x가 4인 점은요. x가 1인 점은 여기서 걸리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고려할 그래프는 x가 1대 이 점에서부터 꼭지점을 지나서 x가 4인 이 점까지가 우리가 고려할 그래프고 나머지는 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버릴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눈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가져요? 여기서 최대값을 갖죠. 최소값은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네요. 자, 꼭지점의 y값은 마이너스 2라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될 거고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값이에요? 4일 때의 값이네요. 4에서의 함수값이니까요. 그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4를 대입하면 4, 4, 16 빼기 4, 4, 16 플러스 2에서 최대값을 갖겠네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고 또 이어가 볼게요. 같은 그래프인데 범위를 이번에는 어떻게 줬어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로 줬어요. 같은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 그리지 말라고 그랬죠? 꼭지점만 그릴게요. 꼭지점은 2, 마이너스 2고 중심축은 x 이퀄 어디예요? 2라는 상황. 그리고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라고 그랬어요. 자, 0은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몇 칸 가면 돼요? x 이퀄 2, x 이퀄 1, x 이퀄 0. x 이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즉 이 점이 x가 얼마인 점이에요? 2일 때 걸리는 점이고 이 점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걸리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최대치수를 고려할 그래프는 이 점과 이 점 사이 요 영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보니까 가장 어때 보여요? 가장 높아 보이죠?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함수값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최대값이겠죠. 최소값은 이 점이겠죠.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 x가 얼마일 때? 여기 잘못 썼네요. 0이죠. 여기 0인데 2라고 썼네요. 자, 0일 때 함수값이 최소값이다. 대입해보면 나오겠죠. 그럼 표준형에다가 대입하는 게 더 편해 보여요.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x 자리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9 빼기는 7. 7이 최대값이 되겠고, 그 다음 x에다 0 넣을게요. 0 빼기 2, 마이너스 2죠. 제곱하면 4 빼기 2, 2죠. 그래서 최소값은 2가 되겠네요. 아, 우리가 그래서 실수 전체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치수는 우리가 2차 함수 경우에는 최대값을 갖거나 또는 최대값만을 갖거나 최소값만을 가졌지만 우리가 범위를 제한했을 때는 뭐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우리가 범위를 제한했을 때와 그 제한하지 않았을 때의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치수 디딤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